자, 다음 7번째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6위로 꼽은 소식인데요. 이번 순서부터는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두 분이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의 모친상에 조문을 가지 않아서 여러 가지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 라디오에서 직접 나경원 의원이 밝혔는데요. 홍 대표에 대한 서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개인적으로 모친상을 당해서 참 나오지 못했고요. 박영선 의원님께는 이 자리를 빌어서 문상에 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뉴스공장팀은 안 오셨던데. 안 왔더라고요, 문자야. 혹시 말하는 뜻인 줄 알고 안 갔습니다, 저희는. 아시면서도 안 오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홍준표 대표요? 네, 홍준표 대표 안 오셨더라고요. 아, 그분은 정말 못 말려요. 홍준표 대표하고 사이가 안 좋으시잖아요, 그죠? 뭐 굳이 방송에서 말씀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네, 사이가 안 좋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사이가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이 많이 다른 거죠.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아졌죠. 네, 지난주 모친상을 치른 나경원 의원, 다른 당 박영선 의원도 이 조문을 왔는데 같은 당인 홍준표 대표가 오질 않았다. 글쎄요, 서운해할 만도 할 것 같은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조문에 조화를 보냈죠. 예, 이렇게 예. 되면 이 본인의 같은 당 대표가 이 조문을 안 온 것은 서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당 대표로서 당연히 챙겨야 될 그런 경조사 아닙니까? 그렇죠. 정치부 기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취재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그러니까 상가집 가서 취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상을 당하든 사실 대표를 비롯해서 주요 당직자들이 다 오는 게 어떻게 보면 정치권의 하나의 관례겠죠. 관행처럼 이제 다 오는 건데 특히나 나경원 의원이면 어쨌든 중진의 굉장히 중요한 당직도 많이 맡았었고 했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올 만도 했었는데 어쨌든 홍준표 대표가 이틀 동안 오질 않았고 상가에 그걸 이제 나경원 또 의원도 사실 좀 서운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라디오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공개를 하면서 사실은 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게 보기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도대체 그 홍 대표 측에다가 왜 안 갔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홍 대표가 원래 어떤 경조사에 잘 안 간다고 합니다. 잘 안 간다고. 아, 그래요? 예, 안 간다고 얘기를 하고 아마 이 조하는 보냈고 그 다음 날인가 이제 그 김정은 의원도 마찬가지로 상을 당했는데 거기도 대표가 안 갔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뭐 나경원 의원에게 어떤 감정이 있어서 안 간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아마 이게 지난해 그 11월 그 원내대표 선거 즈음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나경원 의원이 SNS 이런 데다가 보수 혁신의 가장 큰 걸림돌은 홍준표 대표의 막말이다. 뭐 이제 이런 글을 막 올렸었거든요. 아마 등등 뭐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은 뭐 이런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글쎄요, 원래 홍 대표가 뭐 경조사를 잘 안 챙긴다. 글쎄요. 원래 안 챙길 수도 있나요, 정치인이? 그런 거를? 그런 거 챙기면서 그런 자리에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자리를 막 열심히 찾아다니는 어떤 그런 스타일의 이제 정치인이 있고 홍준표 대표는 아마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일단 홍 대표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물론 뭐 경조사를 챙기고 안 챙기고는 본인의 뭐 자유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2월 첫날부터요. 국회 본회의장이 떠들썩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이 교섭단체 연설 때문이었는데요. 여당의 야유와 야당의 환호로 엇갈린 분위기의 연설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뭐하고 있는 겁니까? 빨리 애교 특사라도 보내서 아베 총리에게 강력하게 항의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김성태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한 건 맞는데 원래 준비했던 원고대로 안 하고 즉석에서 항의성, 비판성 멘트를 쏟아내면서 저렇게 된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원고를 사전에 배포했는데 사전에 없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했죠. 방금 전에 막 이제 야유가 나와 했던 것도 위안부 협의를 안 할 거면 재협상 안 할 거면 뭐하러 까드집냐 이러면서 그럼 사실은 이제 아베에게 진짜 항의성 뭐 사람을 보내라 이런 의미보다는 그렇게 하지도 못할 거면서 뭐하러 이 협상을 뒤집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원고에 없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과연 이제 적폐청산 그 수사 얘기를 하면서
그 원래 원고에는 국민들은 과연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가 맞는지 묻기 시작했다. 이렇게 굉장히 점잖은 표현이었는데 네. 실제 연설을 할 때는 적폐청산 수사를 철저히 한다면서 왜 권양수 여사의 640만 불은 왜 꿀먹은 벙어리처럼 수사하지 않느냐. 네. 이렇게 아예 직접적으로 이제 권양수 여사 이름을 또 적시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원고에 없는 굉장히 날선, 직설적인 발언을 하다 보니까 네. 사실 대표 연설 자체가 저렇게 돼서 안 되는데 굉장히 야유와 저런 이제 소란 속에서 진행이 네. 됐습니다. 아니 근데 이 또 문재인 대통령 생일 축하 광고 올린 거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어요.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런데 그랬다가 오히려 더 비난을 받았다면서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이제 포인트를 좀 완전히 잘못 잡은 거 아닌가 네, 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광고가 올해 뭐 광고 대상에 오를 것이다. 네. 뭐 참으로 감축드린다. 뭐 이렇게 이제 약간 비아냥거리는 그렇죠. 듯한 그렇게 말투였죠. 하면서 뭐 뉴욕 타임스퀘어에 광고가 실리는 이런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냐 막 이렇게 했는데 네. 사실은 그 광고가 무슨 나라 돈을 들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 한 그런 광고인데 그것을 가지고 저렇게 비판하는 부분이 과연 국민들이 그것을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이겠는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김성태 원내대표의 저 부분은 상당히 좀 많이 나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네. 최근에 보면 이제 홍준표 대표의 막말 이 부분에 대한 비판도 많았는데 네. 김성태 원내대표 체제가 등장하면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조화를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보면은 김성태 원내대표도 저렇게 계속 그러네요. 그러니까 대표도 원내대표도 이렇게 계속 강성으로만 나가니까 네. 자유한국당이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어떤 보수의 모습을 갖고 가는 것이냐에 대한 네. 어떤 비판이 사실 계속 교섭단체 이 연설이 어떤 이 정치에 대한 좀 비전을 보여주고 당의 어떤 방향 이런 것들 제시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번 연설이 대안은 없이 너무 비판만 드러났다. 뭐 이런 비판이 지금 정치권에서도 쏟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제1야당이기 때문에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에서 정부 시책을 잘한다잖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반드시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을 비판하게 마련인데 두 가지 점이 부족한 게 아쉬운 거죠. 첫째는 그 비판을 할 때 비판하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고 합리적인 논거를 가지고 비판해야 되는 게 하나 있고 네. 두 번째는 이것이 잘못됐으므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대안 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다는 점이 아쉽고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홍준표 대표하고 김성태 원내대표 굉장히 좀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건방지다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홍준표 원내대표가 당대표 지금 두 번째죠. 네. 근데 지금 예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엄청난 제1야당 원내대표 권력을 누립니다. 제1야당 대표로서요. 네. 김성태 원내대표도 원내대표 아마 지금 첫 번째일 겁니다. 그죠? 엄청난 권력을 누리는 거예요. 두 사람, 지금 이 자유한국당 투톱이라고 하는 이 홍준표 대표하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과연 자유한국당이 본인들이 주장하는 보수의 본류로서 이 무너진 보수를 어떻게 재건하고 다음 선거에서 어떻게 승리해서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서 어떤 큰 비전을 가지고 이 당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당대표라는 권력, 원내대표라는 권력, 이 권력에 취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인터넷 공간에서는 홍 대표하고 김성태 원내대표를 가르쳐가지고 뭐 홍 어쩌고 뭐 혼 어쩌고 이래가지고 비아냥거리는 얘기들도 있는데 네. 그건 뭐 일부 네티즌의 비아냥일 수도 있지만 과연 그런 단어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조금 정확히 캐치를 하고 네. 본인들이 지금 당을 위해서 보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좀 명백하게 아셔야 되는데 그게 알겠습니다. 아니라 본인의 어떤 지금 권력에 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참 걱정이 듭니다. 네. 걱정 이런 거죠. 오늘 사실 김성태 원내대표의 연설 중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야당 대표다 보니까 당연히 정부 여당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뭐 찬성하거나 뭐 옹호할 수는 없는 거죠. 비판하는 게 당연한 건데 사실 지금 보수적 진영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굉장히 걱정한 염려가 네.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성태 원내대표도 연설에서 뭐 대중 독재의 길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본인들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국민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다면 이걸 굉장히 정제된 언어로 그리고 사실 보수에서 염려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정책 일방통행식으로 가고 있는 것들이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메시지가 부각이 되는데 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사실 뭐 지금 뭐 아까 권양수 여사 640만 불 이런 논란들은 사실 본질과 상관이 없는 건지 현재 본질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런 막말성 논란들이 본인들이 하고 싶은 메시지를 가린다. 네. 이런 것이 더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8번째